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24번째 이야기. 북한 삐라 이야기. 앞서도 북에서 날아오는 삐라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아마도 7, 80년대 전방 지역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은 삐라에 대한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에 살았던 민간인들도 역시 같은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삐라를 주워서 경찰서나 관공서에 갖다 주면 학용품으로 노트나 연필을 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1981년 1월에 내가 난생 처음 양구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양구라는 곳은 그동안 내가 나서 자라온 충청도나 직장 생활을 한 경기도 후방 지역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산만 보이는 지형도 그렇고 그 산들도 모두가 7, 80도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는 악산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겨울이다 보니 혹독한 추위와 산을 뒤덮은 흰 눈도 생경스럽기만 했습니다. 사실 양구라는 곳은 학창시절 지리 시간에 몇 번 들은 곳에 불과했고 내 인생에 깊이 연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구에 와서 그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북에서 날아오는 삐라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삐라가 날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룻밤 자고 나면 부대 주변과 뒷산 그리고 양구 주변의 산에 하얗게 덮였다고 할 정도로 삐라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날아온 삐라가 바람에 날려서 연병장에 흩어지거나 뒷산 나뭇가지 등에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태어난 뒤 군에 입대하여 양구에 자대 배치되기 전까지는 북한 삐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까지는 북한 삐라가 날아올 가능성은 없었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도 삐라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 삐라가 날아왔다고 해도 그것은 불호문서였기 때문에 주워서 읽거나 소지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구 땅에 와보니까 북한 삐라를 원 없이 볼 수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에서 날아온 삐라의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과 남한 체제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밖에도 남한에서 북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 북한 관광지의 사진, 예쁜 여자들 사진 등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예쁜 여자 사진이 전면에 있고 후면에는 달력이 인쇄된 작은 삐라가 날아왔는데 지갑에 넣고 다닐 만한 명함 크기여서 우리들은 한두 장씩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이런 북한 달력을 통해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이라는 명절과 노동당 창건일 같은 북한 국경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 삐라의 종이질과 인쇄 품질도 좋아서 사진의 색감이나 선명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4월달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는 빨간 바탕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구가 금박으로 실린 삐라가 날아왔는데 지질이나 인쇄 모든 것이 최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삐라들을 우리가 주워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 보관하거나 개인 사물로 가져올 수는 없었으므로 단 한 장도 남겨두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만약 개인이 보관하다 걸리면 사상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서 8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날아오는 삐라의 양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삐라의 양이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비해 절반, 아니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부대 주변은커녕 수색 정찰을 나가도 삐라 습득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구 지역 어린이들은 삐라를 주우면 가까운 이장님 댁에 갖다 주고 연필이나 공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장님 댁에 가면 늘 삐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색정찰 전과를 올리기 위해 꼭 이장님 댁에 들르곤 했는데
1982년에 접어들면서는 그나마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삐라의 지질이나 인쇄 품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선명하고 색감 좋은 사진 등은 거의 사라지고 조악한 그림 등으로 바뀌었고 종이 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선배님들께 듣기로는 7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이나 주체사상 등을 소개하는 팜플렛 형태의 책자형 삐라도 날아왔다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70년대 중후반까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 남한보다 오히려 살기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70년대 중후반 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남한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의 보루 역할을 해주던 중공과 러시아의 지원이 점차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중공은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한 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고 소련 역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일성에게 우호적이었던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1982년에 사망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1979년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5공화국이 들어서는 혼란의 와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북한은 더 어려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삐라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힘을 모아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그 뒤를 받쳐주던 소련과 중공의 지원이 힘들어지면서 점차 고립무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던 제3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방한하고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외교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1983년이 되면서는 그나마 삐라가 거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2월 김정일 생일이 다가와도 나중 4월달 김일성 생일 때도 거의 삐라 구경을 못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